어쨌든 이런 자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루이스의 방송을 듣고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문명이나 시대에 따라 도덕도 크게 다르다는 이유로 시대에 따라 공간에 따라 다를 수 있잖아요. 인간 누구나 알고 있는 자연법이라는 것은 그리 견고한 견임이 못 된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그러나 이분은 이제 그렇지 않다고 반론을 하죠. 아닙니다. 좀 더 깊이 들여다보세요 라고 시작이 됩니다. 각 문명과 시대의 도덕 간의 차이는 있죠. 일본, 한국 당연히 있죠.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차이는 있지만 그 공통점이 더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놀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차이뿐만 아니라 그 차이 이면에 차이라고 얘기하면 뜻밖의 비슷한 부분이 많고 또 비슷한 것뿐만 아니라 그 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놀랄 정도로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내용들을 여러분이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예를 들어서 한국이나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세계 어느 나라나 한결같이 이기주의가 높이 평가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어느 문화나 알고 보면은 다양한 형태로 표현할 뿐 그보다 더 근원적인 것은 뭐냐면 이기주의자는 나쁜 거야. 그런 부분들을 의외로 공통점이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또 하나 이런 것들보다 더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옳고 그름이라는 것이 진짜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 사람조차 자기 입장에 반대되는 행동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런 거 믿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실제 그의 행동을 보면은 그에 근거한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지는 못할지 망정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옳고 그름이라는 것이 진짜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입장에 반대되는 행동을 한다는 사실. 그런 면에서 믿지 않으면서도 이율배반적인 행동들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믿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서도 역시 부인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그 자연법을 무심결에 따르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옳고 그름의 존재, 자연법을 믿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동의한다면 자연법의 존재, 옳고 그름의 법칙은 자연법이다 라는 부분에 동의한다면 다음 요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요점이란 이 자연법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꽉 이렇게 제가 앞에 짜증나죠, 그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다 동의하게 하고, 이게 또 뭡니까? 자연법을 그대로 지킨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 그러면서 이제 나는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예외된다고 생각한다면은 그냥 이 책 읽지 않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재미난 유머도 발휘합니다. 그 밑에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는 행동을 스스로 실천하는데 실패하는데,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에게 하는 거, 배우자에게 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하는 거, 서로 하게 한 수많은 말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는 행동을 스스로 실천하는데 실패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실패를 인정하기보다는 그 실패에 대해서 우리는 온갖 변명을 둘러대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때문에, 무슨 때문이지, 뭐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이제 쭉 전개가 됩니다. 중요한 점은 그 변명거리들이야말로 싫든 좋든 우리가 자연법을 얼마나 깊이 믿고 있는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명을 대는 것 자체가, 변명을 되는 자체가 역설적이게 그런 자연법을, 인간의 옳고 그름의 법칙을 얼마나 뿌리 깊게 믿고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구체적인 증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시면서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제가 여기 지금 일부 결론을 냅니다. 첫째, 지구 위에 사는 인간은 누구나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기묘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거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있죠, 그죠? 없으면 없을 수도 있는 사람, 사이코패스. 근데 사이코패스도 있어요, 사실은. 다른 동기에서 그렇게 할 뿐이지 이게 없는 건 아니죠. 인간은 이제 그런 기묘한 생각을 갖고 산다는 거, 그게 참 기이하다는 얘기예요.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행동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알고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으면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연법을 알고는 있습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 있었고, 그것이 성장하면서 문화에 따라서 좀 색깔은 달리 할 수 있겠지만 그 근원적인 측면에서 옳고 그름은 하나의 우리의 인간의 자연적인 현상으로 자연법이죠. 그건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어기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야말로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에 대해 명확하게 생각하여 줄 수 있는 토대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참 기이한 것 같아요. 그렇죠? 참 기이해. 이런 것이 있다는 거 기이하다. 이번엔 또 그것이 있다는 걸 기이하다고 얘기하는 그 자체도 참 기이한 사람이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또 기이하다고 얘기하는 것도 참 기이하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신 건 아니지만 그러나 실제 이런 엄연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물론 무의식적으로 인식하겠죠. 그러나 의식화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참 기이하다. 왜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까? 이분은 이것을 이렇게 인식을 하셨는데 우리는 인식하지 못할까? 아마 그 차이는
이분은 우리의 내면의 세계, 내면의 도덕률에 대해서 아주 깊이 들여다보는 그런 성찰 능력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내면의 깊은 성찰보다 저같이 모든 분들은 아니지만 생존을 위해서 어떤 도구적인 도덕률에 근거해서 아예 유익하고 유익하지 않은 것을 선과 악으로 그렇게 구별하다 살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것을에 대해서 계속 양심이 호소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될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이제 이 부분에 주의를 주지 않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1부 1장 내용을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